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금요일 OBS를 다니면서 라디오 채널을 여기저기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자 할 때는 평소에 또 뉴스 채널을 시청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KBS 라디오 주진우가 진행하는 라디오를 듣다가 솔직히 선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언으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시종일관 그 비슷한 얘기를 하더군요. 윤 대통령은 아직 외교 아마추어인데 어쩌자고 비스들이 만들어준 대담 자료대로 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로이터 통신에서 윤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내용은 비스들이 만들어준 대로 한 게 아니라, 조태용 안보실장이 만들어준 대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떼도 고쳐서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레짐작을 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우리 패를 다 보여주으니 밥 얻어먹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제가 문재인 정권 때 늘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 패를 쉽게 보여준다. 북한에 다 보여준다. 패를 다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 김정일, 김정은 앞에서는 거의 벌거벗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 똑같았습니다. 김대중 정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저는 이분을 우연히 여의도에서 한번 마주쳐서 인사한 것밖에 없는데, 이분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를 폄하하기 바쁘더군요. 설마 거기 조국이 러시아나 중국은 아닐 텐데 왜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의 심기를 헤아려야만 하는지 알 수 없는 말들이 계속됐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 말은 서구의 지도자들이 자주 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고려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 영국 이 총리나 대통령들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레오폴드 전차 지원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아주 이제 그럼 적대국이 되었겠군요. 어차피 유럽은 나토와 러시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말을 가령 대량 학살이 있을 때, 아니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심각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을 할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말이 러시아의 자존심을 긁었을 수는 있겠지만 주권 국가의 국가원수인 윤 대통령이 못할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러시아의 속국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오히려 해서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곧장 전쟁 개입을 뜻한다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푸틴이 지난해 10월 한국을 톡 찍어서 지목을 해서 무기 지원을 경고한 지 딱 6개월 만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타깃으로 한 말입니다. 크렘린은 지금까지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전체 과정에서 다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해왔습니다. 솔직히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단 한 번이라도 북한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벌써 8번이나 미사일을 쏘아댔는데 한 번이라도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가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그리고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 이런 미사일들은요, 북한이 기술로는 절대 개발할 수 없는 미사일입니다. 그 KN-23, KN-24가 과연 러시아의 지원 없이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일까요? 그런데도
메드베데프, 이 메드베데프는 지난번에 푸틴이 대통령 2번 하고 청두로 내려앉았을 때 4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죠. 러시아 2인자입니다. 이 메드베데프는 이런 협박까지 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참으로 뻔뻔한 협박입니다. 러시아는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성토하는 서방의 국가원수들에게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 못합니다. 해봤자 소용도 없고 이런 협박이 먹히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로 이미 헤이그에 있는 ICC,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들은 지금 남아있는 회원국이 124개국이죠. 러시아를 쫓는 나라들은 한꺼번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4개의 회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 회원국들은 푸틴을 체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푸틴이 만약에 한국에 외교관계로 입국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푸틴을 체포해야만 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한 조건부 발언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구 국가 원수가 있을 때 러시아가 발끈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반발과 관련해서 크렘린의 페스코브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한 말은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아주 원론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 원수들이 대부분 이 표현을 사용을 하죠.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는 것을 용인하겠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력에 의한 양안의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늘 쓰는 표현인데,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원수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늘 쓰는 표현인데 왜 우리 외교부는 무엇이 불안했는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이런 말까지 했던 겁니다. 대통령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하나의 중국, 이 원칙을 우리는 지지한다. 중국에 또 급실거린 겁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다. 대만은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다. 이거 중국이 늘 하는 얘기죠. 대만은 중국 이익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낸시 펠로우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그때는 중국의 총리 이하 외교부 대변인까지 모두 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럴 마치 이런 반응은 중국에 늘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하나 따라 붙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불용치회. 그런데 우리 언론이 그리고 우리 외교부가 정말 눈을 깜뜨군요. 불용한다는 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다들 아시겠죠. 뭐 한자 공부 조그만 한 젊은이들도 전부 다 알 겁니다. 불용이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치회가 무엇이냐? 회는 사람의 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오는 거. 예컨대 장경오회라는 말이 있죠. 원나라의 구천의 모습이 장경오회라고 합니다. 목이 길고 입은 까마귀 입을 하고 있다. 오회. 까마귀 주둥이라는 거예요. 주둥이 회자입니다. 정확한 후는 주둥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가여공환란. 환란을 함께하면서 불가여공락. 즐거움은 절대로 함께 누리지 못한다. 환란은 같이
고생은 같이 하는데 절대 즐거움을 같이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 밑에서 있으면서 오나라 부차를 죽인 범녀라는 책사가 문종이라는 우리로 치면 영의정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놓고 자기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구천은 나라를 나눠 가지자고 범녀에게 제안을 하는데 거기 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나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가 장경오회, 이 회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쓰는 말 불용지회,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불용치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주둥이 닥쳐라, 이 말입니다. 주둥이를 닥쳐라. 새 주둥이를 의미하는 회자니까 주둥이를 닥쳐라, 이런 아주 상스러운 말인 겁니다. 우리 외무부와 언론은 그런데 하나같이 말참견은 허용하지 않는다, 말참견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요, 중국 사람끼리 얘기를 해도 서로 멱살을 잡고 화를 낼 정도로 주둥이 닥치라 하는 일종의 욕설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회가 말씀드렸다시피 새의 불의를 가리키는 그 신의 말입니다. 그런데 친강 중국 외교부 장관 한술 더 떴습니다. 어제 그는 무력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 참 정말 심합니다.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는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명색이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한 말을 두고 외교부의 장관이라는 자, 그리고 대변인이라는 자가 이런 식의 상스러운 얘기를 하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거친 저주, 거친 표현은 시진핑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한번 썼던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다른 나라의 정상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아주 평범한 말을 두고 이런 식의 협박과 욕설을 해도 되는 건가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혹은 우리 언론의 누군가가 시진핑 중국 수석을 두고 불용치회 이런 표현을 썼다면, 시진핑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뭔가 언급을 했을 때 불용치회 이런 표현을 썼다면 아마 중국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중국도 한반도 정세에 의견을 내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 이자가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격과 경위가 완전히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하긴 중국은 과거 자유중국, 그러니까 대만의 지위를 빼앗은 것이고, 남북한은 노태우 정권 때 함께 유엔에 가입을 했죠. 그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다른가요? 말하자면 한국과 북한은 서로 통일이 대상으로 여기는 관계이지만 우리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자유민주주의 아래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헌법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서로 통일이 대상으로 여기는 관계지만 대만의 경우는 중국이 영토의 일부로 보는 입장을 강조를 한 겁니다. 어떻든 외교부는 장호진 1차관이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면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초청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하긴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국은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이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적극 동참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그중에 특히 미중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나머지 다 포함해서 이른바 대중국 디커플링인데 그중에서 핵심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 대중국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에 동참을 할지 여부를 주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죠. 하긴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는 한편으로 그동안 대만해의 평화 안정을 바란다는 표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의 무력통일 시도를 명확히 반대한다는 메시지로 바뀌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건 역시 이번 미국 방문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바꿔 말하면 지렛대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놀랍게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조건부 발언을 한 것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못 본 구체로 말입니다. 오히려 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조건을 달 수가 있느냐, 외교에서 어떻게 조건을 달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말한 가령 대량 학살이 있으면 이것이 과연 조건을 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동안에 상당히 민간인 학살, 아동 학대 이런 장면을 노출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빈번해지고 민간인 대량 학살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전 세계 분위기가 바뀐다면 우리도 또 다른 지원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조건을 건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든 이재명은 어제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원한다며 이 잘못된 발언을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이 잘못됐으니까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최근 벌어지는 외교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무척 크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참, 어디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원칙도 없이 그런 약속을 저버리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까? 도대체 민간인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이런 전제 조건은 보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도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꼭 지원하겠다, 반드시 지원하겠다도 아닙니다. 이재명은 중국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중 관계에는 이미 악화 인료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섰다.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 관계가 수교 이후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중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아닌가요? 지금 대중국 수출이 꺾인 것이 마치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외교 때문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중 외교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굴신적인 그런 태도에서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가야 될 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간재 수입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의 대미 그리고 대EU 수출이 급감을 한 탓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자칫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면서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잘 지내는 것, 그게 우리가 미국과 아니면 일본과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제가 이 나라 유사 좌파들을 보면서 늘 분통이 터지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진정한 우호 관계가 언제 있거나 했던 겁니까? 이재명이 거기에 덧붙인 말은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우리가 진영 대결의 장기말을 자처하며 나라와 국민을 벼랑으로 모는 우를 드는 범위서는 안 된다. 진영 대결의 장기말.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한 것을 두고 이제 미국의 장기말이 됐다. 그래서 국민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선동이 아니면 무엇이 선동일까요? 자, 어쨌든 그러자 모처럼 이 국민의힘이 반응을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교 자해. 자해 외교. 민주당이 말하는 국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윤재옥은 이날 오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욱은 또 중국의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 윤 대통령 발언을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이렇습니다. 중국이 무례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마치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민주당의 최대 악재가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봉투 사건이죠. 이번에 이 발표된,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이 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 지지가 다시 4%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내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반사이익, 그리고 돈봉투 사건 때문입니다. 반사이익 때문에 국민의힘은 올라갔고, 그리고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런 민주당의 최대 악재, 이 돈봉투 사건, 이건 지금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돈봉투 사건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자가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6,500만 원을 후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뭐 재벌도 아닌데 엄청난 돈을 썼더군요. 구속영장이 청구돼 어제 기각이 된 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각을 한다. 그리고 증거인멸 염려는 거의 없다. 아마 재판부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 강 내구와 이미 4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의 통화 파일에서 스폰서로 언급된 사업가 김모라는 자가 과거 윤관석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것입니다. 김모는 2018년 윤관석을 비롯한 국회의원 4명에게 500만 원씩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모두 2천만 원이죠. 개인이 한 해에 기부할 수 있는 정치 후원금 국회의원 한 명당 500만 원, 그리고 합계 2천만 원인데 그 한도를 꽉 채운 것입니다. 김모는 어떻든 2008년부터 작년까지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총 6,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건 공식으로 기록된 기록입니다. 그는 강내구 이정근의 2021년 4월 10일 통화 녹음 파일에 스폰서로 검증이 돼서 검찰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정근은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 김 씨한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파일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자 강내구는 그 사람밖에 없잖아. 다른 스폰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검찰은 4월 10일 김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놀랍게도 김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송영길과 강내구 이진건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리고 2021년 전당대회 때 이진건이 돈을 달라고 자신에게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점을 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내가 왜 돈을 주느냐고 말한 내용이 녹음 파일에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민주당 이재명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지난 17일이죠.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그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는데 검찰이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딱 5일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국민전환용 기획수사라고 반발을 하던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이 녹취록이 잇따라 공개가 되자 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섰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자신이 연루된 여러 비리사건과는 달리 당과 관련된 일로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관련된 일로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말은 곰씹을만 합니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자, 그런데 파리에 있는 송영길도 태도를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20일 기자회견만 하고 귀국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귀국을 하면 방탄조끼가 없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기자회견을 한 뒤에 곧장 귀국을 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의 말이 이렇습니다. 전날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 돈봉투 의혹은 내가 모르는 사안이다. 일단은 발을 뺀 겁니다. 한편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는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재명이 송영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기자회견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당과 상의 후에 입장을 밝혀달라. 정말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요? 당이 범죄 집단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내외에서 송영길은 입단속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어촌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뭐하나? 검찰 입에 넣어줄 것인가? 검찰 입에 뭘 넣어준다고요? 송영길을요? 무엇보다도 돈봉투 사건을 송영길을 당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행위로 몰아가는, 말하자면 송영길의 개인 범죄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당의 주류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촌에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파리에 가서 송영길을 데려오라. 그런데 과연 송영길은 귀국할까요? 어쨌든 이재명이 공식적으로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그렇게 검찰 못 믿는다는 이재명이 이제는 검찰을 이렇게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국민전환용 기획수사로 규정한 당 차원의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돈봉투 피의자로 입건이 된 이승만은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 탄압에 몰두하는 검찰의 야만적 정치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갈 판이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도덕유를 상실한 것일까요? 우리 정치판에 왜 일이 되었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다시 한번 재치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일각에서 기획수사, 정치 탄압 이런 상투적인 말을 또 하자, 이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또 나오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 매수 수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냐? 민주당 일각에서 돈 봉투를 관행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와 관련해 몇십만 원, 몇만 원 주고받아도 구속돼서 감옥을 가고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참 정치판이 흉흉해졌습니다. 정말 흉흉합니다. 말이 말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판을 누가 이렇게 타락시켰습니까?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